은퇴한 지 꼭 1년이 되던 해였다. 대전 둔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부부는 어느 날 늦은 오후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 이렇게 매일 똑같이 살다가는 진짜 늙어버리겠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대답 대신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날 밤 그들은 결심했다. 사람 많은 도시를 떠나 바다 근처에서 여유롭게 살자고. 며칠 뒤부터 두 사람은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며 바닷가 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 눈에 들어온 곳은 강원 양양이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해질 무렵이면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는 풍경이 매물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부부는 설렘을 숨기지 못한 채 차를 몰고 내려갔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2층 주택. 1층엔 통유리창이 있고 앞에는 자그마한 마당이 있었다. 여보, 여기 어때요? 아내가 말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라면 새 출발하기에 딱이겠네. 그날 저녁 그들은 둔산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다. 시세는 9억 8천만 원. 세금과 중개 수수료를 제하고도 꽤 남을 것 같았다. 팔면 4억 5천만 원으로 양양에 집을 사고 1억 2천만 원 정도로 인테리어를 하면 여유 자금이 조금은 남을 거였다. 엑셀 파일을 열고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만류했다. 부모님,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요즘 자영업 힘들다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우리 세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익숙하단다. 계약은 순조로웠다. 2달 뒤 둔산 아파트를 떠나 양양으로 향하던 날 그들은 후회보다 설렘이 앞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반짝였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집은 기대 이상이었다. 리모델링이 끝난 주택은 나무 향이 가득했고 1층의 카페 공간은 오후 햇살이 가장 아름답게 들어왔다. 통유리 너머로는 작은 바다가 보였다. 그들은 이름을 파도 책방이라 지었다. 커피를 내리고 책 몇 권을 진열하며 이곳에서 여유를 파는 삶을 꿈꿨다. 아내는 쿠키를 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커피 머신 앞에 서는 법을 익혔다. 우리가 진짜 카페 주인 같네. 아내가 웃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거품이 몽글몽글한 라떼를 내밀었다. 처음 몇 달은 마법 같았다. 봄바람이 불면 라이더들이 커피를 마시러 들렀고 여름이면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렀다. SNS에 양양 감성 카페라는 해시태그가 붙으며 하루 매출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여보, 우리 생각보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은퇴 후 처음으로 자부심이란 걸 느꼈다. 하지만 가을이 오자 손님이 줄기 시작했다. 추석이 지나고부터는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비수기란 게 이렇게 긴 줄은 몰랐다. 남편은 SNS 홍보를 시도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고 할인 이벤트도 했다. 그러나 반응은 미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 도로를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3곳이나 생겼다. 한 곳은 루프탑이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유명 셰프가 만든 디저트를 판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렸다. 오늘은 커피 5잔 팔았네. 괜찮아요. 내일은 손님 올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지만 남편은 장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전기요금, 원두값, 임대료, 그리고 생활비. 남은 돈은 빠르게 줄었다. 겨울이 오자 문제는 더 커졌다. 바닷바람은 서울보다 훨씬 매서웠다.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도 집은 싸늘했고
난방비는 3배로 뛰었다. 눈이라도 오는 날엔 마당이 꽁꽁 얼어붙었다. 게다가 병원이나 대형마트는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치통으로 고생할 때 그들은 왕복 2시간을 들여 시내까지 다녀와야 했다. 여보, 우리 이게 진짜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잦아졌다. 커피를 내리다 말고 의자에 주저앉는 일이 잦았다. 결국 아내가 그를 데리고 서울 병원으로 갔다. 진단 결과는 허혈성 심장질환 의심.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리한 노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부부는 마주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카페를 계속해야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에 가까웠다. 바닷바람이 더 차가워질 무렵 가게 문 앞에 작은 낙엽이 쌓였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커피 향 대신 싸늘한 정적이 카페를 채웠다. 그들의 꿈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이제 부부는 알았다. 전원에서 여유롭게 살자는 말이 얼마나 막연한 환상이었는지를.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들이 떠나온 건 편의와 안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쯤 부부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닷가에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싸늘했다. 남편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부부의 일상은 더디게 흘러갔다. 아침이면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문을 닫는 시간은 점점 앞당겨졌다. 커피 향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녁 어둠이 내려앉았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남편은 장부를 펼쳤다. 숫자들은 냉정했다. 한 달 매출보다 고정비가 더 많았다. 통장에 남은 금액은 이제 3자리로 줄어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젠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봄이 오겠지. 하지만 그 봄은 끝내 오지 않았다. 이듬해 3월 새벽 2시였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갑자기 집안을 울렸다. 부부는 동시에 일어났다. 아래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을 들고 내려간 남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산산조각난 카페 창문이었다. 바닥엔 돌멩이 하나가 굴러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섰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경찰이 와서 주변을 살폈지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다. 요즘 외지인들 가게에 장난치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경찰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부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바람이 불어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낮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아내는 커피를 내리면서도 수시로 창밖을 살폈다. 그때부터였다. 두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한 것이.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가 줄었다. 봄이 왔지만 카페엔 여전히 손님이 없었다. 바닷가엔 새로운 카페가 5곳이나 더 생겼다. 루프탑, 플라워, 포토존, 유명 인플루언서가 다녀갔다는 간판. 사람들은 굳이 그들의 카페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 SNS 광고를 해봐도 반응은 미미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늘었다.
이젠 정말 한계야.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건강도 그렇고 이젠 버티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라떼 거품을 걷어내며 고개를 숙였다. 몇 초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젠 그만하자. 그들은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 1년 반 전 설렘으로 꾸몄던 인테리어를 직접 걷어내며 눈물이 났다. 손수 칠했던 나무벽, 커피 향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점점 텅 비어갔다. 집 앞에 매매 중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시세보다 낮게 내놔도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 있었다. 결국 8억 원을 들인 건물을 4억 후반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아내는 손끝이 떨렸다.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남편은 대답 대신 서명만 했다. 그들의 손에는 얼마 남지 않은 돈과 무겁게 내려앉은 허무함만이 남았다. 서울로 돌아온 뒤 그들은 작은 전세집을 구했다. 둔산의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낡은 빌라였다. 그래도 도시의 소음이 반가웠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옆집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래도 여긴 따뜻하네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조용히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둔산에서 함께 살던 이웃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노 선생, 잘 지내요? 그 집 지금 12억 넘었대요. 정부에서 재건축 완화 발표한 거 들었죠?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12억이요? 그럼요. 당신 그 집 9억 8천에 팔았잖아요. 세상에 2억 이상 올랐어요. 김 사장의 말이 이어졌지만 남편은 더는 들리지 않았다. 허공만 바라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 집 지금 12억 넘었대. 아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이내 눈을 감았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네요.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깥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남편은 중얼거렸다. 안정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근처 아파트 단지의 경비 보조원이었다. 새벽에 출근해 정문 앞을 쓸고 택배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따뜻한 국을 끓여두곤 했다. 그들의 삶은 다시 단순해졌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남편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가 떠나왔던 양양의 바다가 떠올랐다. 파도가 부서지고 바람이 스치던 그 풍경.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다. 이제 그는 안다. 은퇴 후의 인생은 낭만보다 계산이 먼저라는 것을. 자유롭게 살자는 말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주문이라는 것도. 노후에는 안정이 곧 행복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여보, 후회돼요? 남편은 잠시 웃었다. 글쎄, 그래도 그때의 바다는 참 예뻤지. 그 말 속에는 후회와 위로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다. 우리는 바다로 갔지만 결국 돌아올 곳은 도시였다.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노후를 품어줄 만큼 따뜻하진 않았다. 그래도 그곳에서 배웠다. 진짜 여유는 풍경 속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속에 있다는 걸. 남편은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창밖에서는 다시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진짜 여유롭게 살자.